높이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성벽의 높이는 평균 4m, 높은 곳도 5m를 넘지 못했다. 장정 두세 사람만 겹쳐도 성벽을 넘어서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방어하기에 유리하지 않은 낮은 성곽. 화성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삼년산성.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성이다. 깎아지른 듯 촘촘하게 쌓아놓은 성벽은 한눈에도 쉽게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위압감을 준다. 살살. 경사진 산기슭의 높이까지 더한다면 최고 20m가 넘는다는 삼년산성. 성벽의 높이만도 14m가 넘는다. 성벽을 이처럼 높게 쌓은 것은 고대 전쟁의 성격 때문이었다. 보병이나 기병을 이용한 육탄전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에 성벽이 높을수록 적을 방어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높은 성벽에 대응해 이것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들도 개발됐는데 소차는 성 안의 동태를 엿보기 위한 일종의 정찰용 엘리베이터였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발석차는 커다란 돌멩이를 날려보내 성벽을 파괴하는 고대의 대포였다. 높은 성벽을 타고 오르기 위한 이동식 사다리차가 개발되기도 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의치 않자 땅 밑으로 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등장한다. 이처럼 과거의 전쟁에서는 성벽의 높이가 승패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화포의 등장은 상황을 변화시켰다. 화포가 전쟁의 주력 무기가 되면서 높은 성벽은 오히려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전락한다. 성벽 아래쪽을 공격당할 경우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화포가 등장하게 되면서 직접 화포는 이제 성곽을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기존에 높은 성곽은 첨탑이 많고 높은 성곽은 성벽 공성용 화포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높은 첨탑을 없애야 되고 또한 성벽 높이도 천천히 낮아져야 됩니다.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성곽 역시 화포의 발달 이후 낮아지고 두터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성곽의 높이와 더불어 화성이 화포에 대응하기 위한 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석재의 크기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40에서 60cm 사이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여기가 32cm, 그 다음에 이쪽이 45cm. 화성보다 먼저 쌓은 남한산성의 성돌은 훨씬 작음을 알 수 그 있다. 다음에 두께가 약 한 25cm. 여기가 이제 인조 때에 산 남한산성 본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축성 기법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돌의 크기를 보면은 성돌의 크기가 30에서 40cm 정도로 상당히 작고 균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임진을 한 이후에 쌓아진 성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포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돌의 크기가 작을 경우 화포의 공격으로 일부가 깨어지면 다른 돌들이 함께 빠져나갈 위험 또한 커지게 된다. 화성의 경우에는 석재의 크기뿐 아니라 성돌의 깊이 또한 70cm 내외로 깊게 만들어서 쉽사리 빠지지 않도록 장치했다. 이것은 일반 성돌보다 3배 가까이 긴 것이었다. 화성의 성벽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큰 비결은
심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무려 1m 50cm 길이의 심석을 성벽 중간중간에 박아놓은 것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콘크리트 재료가 사용되질 않았기 때문에 돌 자체끼리 서로 이가 엇물려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간간히 한 5자 내지 6자 정도 간격으로 한 석재도 긴 것은 5자 정도 그런 석재를 길게 간간히 설치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뒤에 뒷체험돌하고 표면의 성곽돌하고 서로가 일체화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성벽은 심석과 성돌을 엇물려 놓는 당대 최고의 축성 기술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떠했을까? 화성이 만들어진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던 화기를 살펴보면 조총은 성벽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의 바추카포에 해당하는 불랑기 역시 두터운 성벽을 파괴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화기는 홍이포였다. 당시의 최첨단 화기였던 홍이포. 화성은 이 홍이포의 공격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김운영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보기로 했다. 당시에 탄을 일반 저희들 철을 사용한 재질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 현대 탄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이 구형의 원형의 모양을 생각했습니다. 하고 당시에 이제 화약의 성능을 봤을 때 요즘 무기 같으면은 시속 한 300 내지 400 정도의 빠른 속도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계산한 거는 한 150 정도, 초속 한 150m 정도의 탄의 속도로 붙이는 걸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의 조건은 당시의 상황에 가장 가깝게 설정했다. 지름 10cm의 철로 만든 구형 포탄의 탄의 속도는 초당 150m, 석재 크기는 화성 성돌의 평균에 맞췄다. 화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요즘 보는 콘크리트 강도의 한 5배 내지 6배의 강도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날라오는 탄에 대한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암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암이 그정 높은 강도를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 두께가 60cm 정도로 될 경우에는 현대 무기로도 저희들이 이제 아주 고성능 무기 아닌 일반적으로 야전에서 볼 수 있는 무기의 정도는 충분히 어떤 돌이 파괴된다든지 파손에 대해서 피해받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과거의 무기를 봤을 때는 순화성은 당시 어떤 화포의 공격에 대해서 성벽이 화포의 충격으로 무너진다든지 또는 피해를 본 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화성은 당시로선 최첨단 무기였던 화포의 공격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지어졌던 것이다. 화성의 건물들 중엔 화강암 대신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 지은 것들도 있다.